예. 51번부터 같이 볼 건데요. 그래서 예습 다 해오셔야 됩니다. 좀, 인텐시브 수업이라서 좀 압축강의라서요. 여러분이 조금 빠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봅시다. 김나리. 나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보세요. You may wonder how the expert on fast limits is able to trace descent through teeth, which seem blank pack upon which to hang whole ancestry. 첫 번째 문제부터 그렇게 쉽진 않죠? 얘가요? 나리. 어때요? 어디가 보여요? 좀 너무 뜬금없나요? 물어보는 게? 그쵸? 그래도 그렇게뿐이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쵸? 뭐가 보이는 단서가 혹시 있어요? 단서 보이는 분, 아무나. 아무나. 한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 있어요. 지연 뭐야? 백지연 뭐야? 원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surprise, wonder 이런 것들은 그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무슨 말인가 하면 you may wonder how.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쵸? 여러분 보세요. 착한 애가 착한 짓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건 걔가 사이코죠. 착한 애가 어떤 짓 하는 게 이해가 안 갈까요? 나쁜 짓 하는 것. 그러면 제가 여기다 왜 세모 쳤는지 아시죠? You may wonder how.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요 how 이하의 내용이 어때야 돼요? how 이하의 내용이 어때야 되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야 되죠. 모순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how 이하의 내용이 뭔데요? 전문가가. 근데 화석 전문가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trace descent. 이게 뭡니까? 그렇죠? 어떤 혈통이나 족보를 추적해낼 수 있죠. through. 뭘 통해서? 이빨을 통해서. 나를 그러면 화석 전문가가 이빨 보고 개의 혈통을 어떤 동물의 혈통을 알아내는 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해요? 몰라요? 너무 바꾸지 말고요. 자꾸 바꾸지 말고요. 보세요. 이상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알아내는 거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뭘 통해서? 이빨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빨 통해서 알아내는 게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상한 게 될까요? 이 이빨이라는 게 어떤 걸로요? 어떤 단어가 나왔다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근거가 단서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알아내는 게 이상한 거겠죠. 근데 이 이빨을 관계대명사 위치는 뭐죠? 순접이죠. 이빨을 통해서 혈통을 알아내요. 이빨을 통해서 뭔가를 전문가가 알아내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빨은 뭐 해야 돼요?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는 단서여야 돼요? 알아내지 못하는 단서여야 돼요? 알아낼 수 없는 단서를 가지고 알아내네 이상하네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럼 위치야가 어떤 내용이 돼야 되죠? 알아낼 수 없는 그렇죠. 단서가 되지 않는 거여야 되죠. 근데 위치야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여? 이 단어가 좀 어렵게 하는데 peg, upon which예요. 팩이 원래 나무 못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뭘 나무 못을 얘기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나무 못 3개를 박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적을 상, 중, 하 해놓고 뭡니까? 여러분 성적표 보면서 얘는 잘했네 상에다 걸고 얘는 중에다 걸고 얘는 하에다 걸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 쐐기 못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분류하거나 단계 분류할 때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때 팩은 기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빨은 어떤 기준점인 거죠? 전체 조상을 매달기에 이건 여기다 매다는 게 뭐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판단해 내리기에 어떠한 거여야 돼요? 당연하고 타당한 겁니까? 당연하고 타당하지 않은 거여야 돼요. 당연하고 타당하지 않은 건데 그거인 이빨을 근거로 전체를 다 알아내는 거. 그게 원더여야 되죠. 나리 잡으세요. 몇 번? inadequate요. 불충분한. 어때요? 괜찮아요? 불충분하다는 건 양쪽으로 적다는 건데 이게 좋나요? 아니면은 CS 스피셔스가 좋나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여러분 이 단어 뉘앙스 되게 중요한데 adequate는 어떤 의미죠? 어떤 적정한 기준 양까지 충분히 충족되는 게 adequate죠. 그 양에 못 미치는 게 inadequate죠. 불충분한. 근데 여기서는 양이 그럼 이빨을 많이 열나 많은 이빨을 모아놓고서 3,000미 쌓아놓으면 할 수 있어요? 양적으로 적다는 게 아니죠. 그걸로 판단하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요. 너무 적어서요. 너무 적은 기준이어가 좋아요. 아니면 잘못된 기준이어가 좋아요. wrong의 개념에 대해서 틀린, 잘못된 그렇죠? 허위, 거짓의 뭐가 더 낫습니까?
그렇죠? suspicious라는 단어는 겉만 그럴 때 뿌리고 실제로는 아닌 이런 뜻이죠. 답 몇 번이에요? C번이요. 여기 한글로 적혀 있는 거 의미 그렇죠? 파악하지 말고 영어로 이해하세요. 거짓과 허위, 그렇죠?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허위처럼 보이는 기준을 근거로 알아낸다는 거. wrong, 틀린 기준을 근거로 알아낸다는 게 wonder, 특이하다. 됐어요? 질문. 151번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wonder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다? 그렇죠? 뒤에 비논리적이고 그렇죠? 의아한 게 나와야 된다. 152번 봅시다. 병구 어딨죠? 네. 같이 볼게요. 따라가 보세요. 못 믿겠어요. 뭐를 못 믿죠? 그가 resort to 뭐 한다는 것. in order to in order to가 뭐죠?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은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합격하기 위해서 놀아요, 공부해요? 공부하죠. 순접이네요.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가 resort to 뭐에 의존한다는 거. 어떤 짓을 한다는 건 믿기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결코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이거 뭐예요? 이것도 세모죠.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착한 애가 어떤 짓 하는 거? wonder랑 똑같죠. We wonder that. 우린 놀랬어요. 믿을 수 없어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그렇죠. 납득할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세미콜론은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다른 단서가 없는 한 순접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겠죠. 다시 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가 목적을 위해서 이 짓을 한다는 것. 제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나요? 알 수 있나요? 어쨌든 뭐가 나와야 돼요?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믿을 수 없는 거겠죠. 근데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얘가 가르쳐 주겠네요. 우리는 항상 그를 어떤 애라고? 정직한 애라고. 아, 그가 어떤 애인지 알았네요. 그는 어떤 애예요? 정직한 애였어요. 그럼 정직한 애가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이 무슨 짓이죠, 병구? 한국말로 먼저 해보세요. 정직한 애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뭐예요? 그렇죠? 거짓말과 안 정직한 짓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정직한 애가 어떤 짓 하는 거 목적을 위해서 거짓과 허위, 부정직한 짓을 하는 것. 찾으세요. 뭐예요? 됐어요? D번에 subterfuge. 이게 뭡니까? 거짓과 핑계, 허위죠. 다른 단어 있어요? prestidigitation.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죠? 마술과 요술이란 뜻이에요. 지금 왜요? 우리가 물론 이게 답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술사 앞에서 마술하면은 저런 우리가 관객이겠죠. 부정직한 놈, 우리한테 거짓과 허위를 내놓은 정직하지 이러진 않죠. 그렇지만 subterfuge 뭐야? 자기가 어떤 죄나 처벌을 벗어나기 위해서 핑계대고 허위로 excuse 하는 게 subterfuge죠. 됐어요? D번이 더 좋죠? 나머지 단어들은 제가 못 건드려 드리니까 여러분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52번 질문 있어요? 넘어갑니다. 153번. 이 문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문제예요. 왜 강조하냐면요. 세범. 이 문제는 왜 강조하냐면요. 제가 설명하는 논리 설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word order. 어순이에요. 어디에서? 하나의 문장에서의 어순은 훨씬 더 자유로워요. 언제? 옛날 불어에서. 언제보다 비교는 역접이죠. 그렇죠? 오늘날 불어보다. 현대 불어보다 옛날 불어에서 문장 속에서의 어순이 훨씬 더 자유했대요. 그리고 무엇이 사라졌죠? as. 모함에 따라서 불어가 그렇죠? 점차적으로 상실해 갔어요. 무엇을? 자신의 격 구별을. 됐어요? 여러분 언어학 전공하신 분 알겠지만 주목해 봅시다. 한국말하고 그렇죠? 영어하고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말은 어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한국말 어순. 중요하죠. 영어는 안 중요해요. 보세요. 제가 I love you. 저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I love you 이거를요. 어순을 바뀌었대요. love you I 알아들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를 갖다가요. I love you 어순을 바꿔서 you love I 알아들어요? 거꾸로 알아듣죠? 영어는 위치어예요. 주어 위치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위치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은요. 한국말은 나는 너를 사랑해가 좋지만 어때요? 한국말은 바꾸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는 위치와 관계없이요.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동사인지 뭐 가르쳐줘요? 어조사 가르쳐주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래야 되지만은 뭔가 파격을 주기 위해서 사랑해. 뭘? 너를 누가? 나는 알아듣죠? 알아듣 못 알아들어요? 이거 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너를 나는 사랑해. 이래도 알아듣죠? 한국어는 마음대로 바꿔도 다 알아들어요. 영어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불어가 전체적으로 격구별, 그렇죠? 격구별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독일어 배워보신 분들 있죠. 저는 불어는 잘 모르겠는데 독일어 보면은 그 분리전철, 비분리전철 나와서 막 접도 같은 거 배우잖아요. 대얼 데스 댐댐 디 대얼 대얼 디막 해서 그 다음에 막 될 대로 되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거 배울 때 그게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격인지 명사인지 목적격인지 격하고 성이 다 결정되죠. 그러면 그렇게 격 구별이 뚜렷한 언어들은 위치를 바꿔도 다 알아요? 못 알아요? 주어를 맨 뒤에 놔도 주어인 거 알아요. 그렇죠? 빨리 서둘러서 공부했어. 나는. 그래도 알아듣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격 구별이 사라짐에 따라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오늘날보다 옛날에 훨씬 더 어순이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럼 뭐가 사라졌어요? 격 구별이 사라지니까? 아, 어순의 그렇죠? 자유와 그게 사라졌겠구나. 이해가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 문제 풀면은 꽝입니다. 왜요? 물론 이렇게 풀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 상식이 늘었죠. 아, 언어에서 격구별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렇죠? 격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듣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푸는 문제 아니라고요. 세범,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다고 느낄까요? 얘기해 보세요. 오픈시킬게요. 아무나.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단어 하나 있어요. 듣고 싶은 단어. 여러분 알잖아요. 대부분 제가 이 듣고 싶은 단어라고 그러면 뭐 듣고 싶은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 않아요? 뭐야? 뭐야? 크게? 뭐야? 무슨 소리예요? 뭐야? 디스요. 저 언제 투데이 듣고 싶어서 언제 했었어요? 투데이 듣고 싶은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거짓말해요? 디스요. 디스. 잘 들으세요. 처음 오신 분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논리에서 this, that, these, those, such, the same, 소유격, 소유관계대명사, 지시대명사.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거예요. 뒤에 다 필요 없고요. 어순이 오늘날보다 옛날에 더 자유로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날보다 옛날에 더 자유로웠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다? 자유롭지 않다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디스. 그렇죠? 이러한 무엇이 사라졌다. 앞에서 디스로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날보다 옛날에 자유로웠다. 말장난한 거죠. 그렇죠? 옛날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오늘날보다 옛날에 자유로우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오늘날보다 옛날이 자유로웠어요. 그럼 옛날엔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게 뭐예요? 사라져버린 게. 뭐예요? 자유요. 그렇죠?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자유뿐이 없어요. 이게 사라졌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그럼 뭐죠? 그 단어는 자유죠. 제가 보기에는 자유만 써놓으면 돼요. 자유와 동의어요. 그렇죠? 나머지 내용 이해 안 해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해한 거를 뭐 까먹으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다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고. 세 번. 자유란 단어 뭐예요? 몇 번? 항상 방향성 자꾸 밑에 있는 단어가 또 그렇죠? 안 잡힐 때도 있죠. 네, 자유. 물론 여기 프리덤이 나오면 좋겠지만 프리덤으로 주진 않죠. 뭐예요? 허용이라는 단어 있죠? 라이센스요. 이게 허용, 허가, 자유. 물론 나중에 나쁘게 쓸 때는 방종과 타락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요. 답은 B예요. 해보면 이해갑니까? 넘어갑니다. 54번.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뒤에 에어컨 좀 틀어도 돼요? 틀어요? 틀지 마요. 더우면 예? 안 틀어도 되겠어요? 더우면 트세요. 더우면은요. 54번 갈게요. 윤희 같이 볼게요.
무엇이 엄청난 문제를 그쵸 introduce 만들어낸 거죠. 도입한 거니까. 무슨 문제죠? Hundreds of workers replaced by the machine. 여러분 솔직히 빵꾸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윤희 앞에 빵꾸가 쉬워요? 뒤에 빵꾸가 쉬워요? 채우기에? 어디가 쉬워야 돼요? 당연히 뒤에 게 쉬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앞에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뒤에 게 쉬울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이 앞에 거는 단서가 이거 딱 보자마자 blank has introduced 알 것 같아. 이건 논리가 아니고 거의 뭐죠? 신내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일단 다 읽어봐야 되죠. 그럼 정보가 많아 있는 뒤에 있는 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게 문제를 야기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엄청난 노동자들이 뭐에 의해서 기계에 대해서 대치됐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에 의해서 대치됐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노동자들을 기계 대체 노동자를 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지?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낸 게 뭐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죠? 솔직히 가장 좋게 보면은 얘가 원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결과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둘 다 뚫었기 때문에 미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인을 여기서 한 번 더 줬죠. 원인을. 그러면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에 의해서 대치되는 것을 한 단어로 고쳐서 이 원인을 잡아야 되겠죠. 윤희, 앞에 보세요. 그건 뭐예요? 앞에서 보기 중에서 노동자들이 기계에 의해서 대치되는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몇 번? B, 또요. E. 이해가요? 그렇죠. 자동화나 기계류. 이 두 개겠죠. 그런데 자동화나 기계들이 문제를 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기계에 의해서 대치된 노동자들을 뭐 하는 문제? 교육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트레이닝이에요? 리트레이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유치하지만 뭐예요? 답은 앞에 있는 건 뭡니까? 오토메이션도 가능하고 또 뭣도 가능해요. 솔직히 요거를 원인으로 본다 그러면 머시너리가 답인 거고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요거를 원인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토메이션이 답이 되는 거죠. 둘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보기를 줄인 거죠. 원래 일하던 애들이 대치됐으니까 걔네들을 새로운데 그렇죠. 다시 배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교육, 재교육. 재교육이죠. 답은 몇 번이요? B번이요. 이해가요? 질문. 155번 갑니다. 김지연. 네. 보세요. 많은 18세기 학자들처럼 18세기 학자면 언제쯤이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 학자들처럼 그렇죠. 그 옛날 학자들이 어떤 애인지 우리 모르죠. 후가 가르쳐 주겠죠. 그럼 결국 옛날 학자들 필요 없어요. 걔네들처럼.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지? 그런데 lived by ing 뭐 하면서 살았죠? those in power. 이 단어 중요하네요. those in power가 무슨 말이에요? those in power가 뭐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을 cultivate 하는 거니까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 배경 지식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뭡니까? 옛날 학자들이 대부분 뭡니까? 자신의 연구나 학문의 비용을 받았던 건 뭐죠? 귀족 가문들로 가서 귀족 가문의 애들 프라이빗 튜터링 개인 교습해주면서 그 가문으로부터 연구비나 학문 예술을 할 수 있는 걸 받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귀족들 교육시키면서 먹고 살았던 옛날 학자들처럼 그렇죠? 그것만 잡자고요. 결국 앞에서 얘기하신 건 어떤 애들처럼 힘 있는 애들 가르치면서 먹고 살았던 애들처럼 누구는? 지금 윈켈만 씨 개인적으로 알아요? 모르죠. 그럼 의미 없어요. 뭘 이걸 고민합니까? 그는 어떻게 한 거죠? neglect to neutralize 하고 더 읽으려고 했는데 어때요? 컴마 보이니까 일단 묶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neutralize 동사 목적어가 여기 나오네. resentment죠. 분노죠. 근데 이 분노가 어떤 분노인지 또 얘기하네요. 그의 동료들이 느낄 수뿐이 없었던. 그의 동료들이 느낄 수뿐이 없었던. 그런데 느낄 수뿐이 없었는데
걸리네요. 왜 느꼈죠? 걔가 high and the mighty에 어땠기 때문에. 아, 주연.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써놨네요. 그렇죠? 어렵게.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쫙 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씩 가자고요. 하나씩요. 보세요. 귀족들한테 도움을 줌으로써 먹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한테 그는 neglect, 지연 무슨 뜻이에요? 네? 무시하다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거 not이에요. 통째로. 그렇죠? neglect to neutralize는 뭡니까? 중화시키는 걸 소홀히했다는 거. 중화시켰다, 안 중화시켰다? 안 중화시켰죠. neutralize 무슨 뜻인데요? 중립화시키고 중화시키는 건데 보세요. 분노를 중화시킨다는 건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막 끌리는데 원점으로 돌리는 거니까는 화를 뭐 하지 못한 겁니다.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는 화를 감소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자, 중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으니까는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황가하면은 친구들이 느꼈어요. 왜 느꼈죠? 친구들이 느꼈어요. 왜 느꼈어요? 모르겠어요. 왜 느꼈을까요? 이유가 나오죠. because of. 왜 느꼈죠? 그가 여기 보세요. high and the mighty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가 high and the mighty니까 어떤 애들이요?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느끼는 분노를. 됐어요? 지연 잡아보세요. 잡혀요? 응? D요? C요? C요? 여러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상해요? 잘 봅시다. 일단 준 단서 써야 되죠. 앞에 보세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얘가 권력자였거든요. 그렇죠? 얘도 권력자들이고요. 아까 뭐 했다고 했어? cultivating 함으로써 살아갔던 애들처럼 얘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죠? 권력자들에게 뭔가 도움을 줬겠죠. cultivating, 가르치거나 교육하거나 이랬죠. 얘랑 그렇죠? 귀족과 얘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느꼈어요. 분노를. 근데 걔는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얘네들하고 저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아니요. 이거 보세요. 권력자들하고 걔가 우호적이었다, 친했다, 안 친했다? 아첨했다, 아부했다? 아니면은 대립했다? 친했다, 아첨했다, 아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친구들 왜 열받아요? 너는 힘있고 권력 있는 애들한테 맨날, 그쵸? 뭐 도와주고 이러냐? 걔네들을 가르치면서 먹고 사냐? 이런 것 때문에 내 친구들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한 겁니다. 됐어요? 그럼 볼게요. intrigue, 음모, familiarity, involvement, questioning하고 sympathy. 솔직히 questioning 하나 빼고는 다 괜찮네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앞에서 잡으라는 건데 앞에서 어떻게 잡을래요? 앞에서 어떻게 잡았습니까? 응? 앞에서 chaotic, enigmatic, 그 다음에 propitiatory, 그 다음에 salutary, unfeigned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는 제가 보기엔 questioning 빼고는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윗부분에 윙켈만은 neglect to neutralize by some blank gesture of comradeship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 이것도 쉽지 않네요. 뭐가 좋겠어요? 우정, 교우, 사귀는 거죠. 교분이죠.
이 문제는요, 이 문제 자체로 설명하게 되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솔직히 다 끝난 거거든요? 문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에어컨 뒤에 좀만 키세요. 설명하고 갑시다. 굉장히 여러 번 들었던 분들도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있나, 이거를? 굳이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세요. 결국은 얘네가 얘네를 가르치면서 먹고 살았던 거죠. 걔네도 뭡니까? 그쵸? 친구들이 분노했던 거는 권력자들하고 뭔가, 그쵸? 교류를 가졌기 때문에, 그쵸? 걔네를 도왔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이거까지는 잡히죠. 근데 단서가, 그쵸? 거의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면요. 걔가 그 친구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었어요. 근데 뭐에 의해서 누그러뜨릴 수가 없었죠? 그의 어떠한 태도에 의해서 누그러지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그러뜨리려는 태도는 어떤 태도에 대해요? 분노를 뉴트럴라이즈 하려는 태도가 어떤 거에 의해서, 그쵸?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태도라는 그 형용사를 하나 잡아야 된다고요. 그쵸? 그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쵸? 친구들의 분노를, 그쵸?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누그러뜨리다는 단어가 chaotic, 그쵸? enigmatic, propitiatory, 그 다음에 salutary, unfeigned. 이 중에 뭐예요? 지연. 몇 번이요? C요. C뿐이 없죠. propitiatory요. 어떻게 보면 salutary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salutary는 questioning에서부터 안 되긴 하죠. 그러니까 되는 거는 상대방을 분노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게, 그쵸? 상대방에게 달래주는, 비유를 맞추는 이런 단어가, 그쵸? 뭐라고 얘기했었죠? neutralize resentment하고 가장 호응하는 단어죠. 이해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만 복잡할 뿐이죠. 얘네랑 관련돼서 먹고 사는 것처럼 관련이 됐다. 친구들이 화를 났는데 화를 달래지 못했어. 어떤 행위로? 달래려는 행위를 가지고 달래려고, 그쵸. 그들을 누그러뜨리는 행위를 가지고 그들을 분노를 삭감시키려고 노력하지 못했다. 됐어요? 155의 C요. 질문. 어느 거요? 꾸미지 않은 태도. 됐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미연이 맞나요? 미연이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달래려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태도는 못 돼. 어떤 태도가 그 화를 달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비슷한 단어를 갖자고요. 아버지가 화났을 때 아버지의 화를 가라앉게 할 수 있는 제어의 태도 뭡니까? 그러니까 미연이처럼 선생님 저희 아버지는요 솔직한 모습에 화가 많이 풀리신대요. 그러면 미연이 아버지고요. 저희 아버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마다 답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마다 답이 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반화된 답을 써야 돼요.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태도는 뭐죠? 어떤 태도죠? 화를 누그러뜨리려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가장 좋죠. 그게 달래는, 위로하는 이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개인적인 경험이 배제가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이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화가 나요. 뭐에 화가 나죠? 어떤 말에 화가 나요? 그렇죠? 화를 나게 하는 말. 두 번째, 그렇죠? 거짓말. 그 다음에 솔직한 말. 여러분 어떤 학생들 뭐라 그러죠? 선생님 화나는 건 거짓말하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친구가 거짓말하면 화나죠.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잘 느껴보세요. 오히려 여러분한테 진실을 얘기해주면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래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오빠 나 예뻐? 그렇죠? 진실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아니면 거짓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화를 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죠? 화를 돋구는 말. 이렇게 가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위선의 말, 거짓의 말 이게 아니고요. 위선과 거짓은 속이는 말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자신이 경험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그런 뉘앙스의 단어를 떠올리면은 헷갈린다고요. 요 전반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처음 오신 분이었었죠? 아까 병구였었나요? 병구 처음 왔었죠? 병구 자꾸 시키면 또 삐져요. 그렇죠? 휘수.
휘수한테 물어볼까요? 왜 틀린 거면 휘수요. 휘수는 어떤 데서 행복을 찾아요? 어떨 때? 어떤 곳에서 행복을 찾아요? 얘기해보세요. 네? 없었어요, 한 번도? 내가 틀려요? 친구는? 술 먹을 때. 그럴 수 있죠. 왜 웃어요, 여러분요? 술 먹을 때요, 그렇죠? 구한 선생님 수업 꼭 들으세요. 그래서 구한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술 얘기 나오면 이렇게 많이 호응해주고 구한 선생님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렇죠? 물어볼게요. 백전, 어디서 행복을 찾아요? 먹을 때요. 지연이가 실망시키네요, 그렇죠? 아영, 어디서 행복을 찾아요? 행복이 있는 곳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논리에서 원하는 거는요. 왜? 만약에 제가 이걸 논리 문제로 냈다고 그랬을 때, 뭐, 잘 때요, 먹을 때요, 술 마실 때요, 뭐 아니면 뭐 할 때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답이요. 개개마다 다 틀린 거죠. 논리의 답은 논리적으로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그 문제에서. 그럼 행복은 어디서 찾는 거죠? 그럼 가장 논리적으로 변함없는 건 뭐죠? 행복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지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행복이 존재하는 곳, 있을 만한 곳에서 찾죠. 그럴 만한 곳에서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동어 반복이 똑같은 말 다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요.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지? 싸가지 없는 말, 재수 없는 말, 거짓말, 자극하는 말 다 좋지만 가장 좋은 말은요. 화나게 하는 말, 즉 자극하는 말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거기서 거짓말, 그렇죠? 자기를 비하하는 말, 아첨하는 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똑같은 말 다시 들어가는 게 좋다고요. 이해가죠? 넘어갈게요. 네. 여기에 시가 화가 난 주체가 아니에요. 네? 시가 화가 난 주체가 아니에요. 시가 왜 화를 내요? 여기 있잖아요. 그의 친구들이 느낄 수뿐이 없던 분노를. 그러면 이거는 친구들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의 분노를 어떻게 했어요? 가라앉힐 수 없었던 겁니다. 가라앉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거를 달래려는 태도를 가지고 친구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네. 어느 거요? 그래. 제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쵸? 아까 제가 여기다 U자 적었다가 지웠죠. 그죠? 지연이처럼 이렇게 물어볼까봐 그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그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어리뭉텅 넘어가는데 역시 나오네요. 보세요.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쓰잖아요. 빠르게 설명할게요. 이거 여러 번 보신 분들이 있어요. You should not hate her. 그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Because she is pretty. 대한민국 남성들의 영어 해석 능력을 보겠습니다. 그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쵸? Because 동그라미 순저. 왜냐고요? 예쁘잖아. 남자들의 해석입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쵸 수긍을 해요. 미워하면 안 돼. 예쁘니까. 예쁘면 다 용서돼. 여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골 때리게 합니다. 걔가 예쁘다는 이유로 미워해서는 안 돼. 어느 학생이 이 두 개 차이점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쁘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쁘다는 이유로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지현. 그렇죠. 여자도 이렇게 나와요. 예쁘다는 이유로 미워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선생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요? 예쁜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괜히 주는 거 없이 재수없어. 쟤 너무 예쁘게 생겨서 싫어. 미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여자 해석이 맞아요? 남자 해석이 맞아요? 이거요. 여자 해석이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비코즈에 걸리는 거는요. not까지 걸리는 게 아니고요. 끊어지고요. hate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해요? hate에 걸리는 거라고요. not까지 포함한 이 엄밀히 얘기하면 should not은요. 문장 전체를 부인하는 그 법조동사예요. 그래서 예쁘기 때문에 미워한다? should not. 그렇죠? It was banned. It was forbidden. 그건 금지된 일이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예쁘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이지. 이게 그 말이라고요. 이해가 무슨 말이죠? 또 하나. 이렇게 보면 by가 될 수도 있고 because of가 될 수도 있는데 그쵸?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해석한다. 한국 사람 두 가지예요.
그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의 명성이 그쵸 훼손당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유를 뭘로 보면은 그의 명성이 훼손당하지 않은 거의 이유로 보면은 이건 뭐예요? 좋은 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요. 이건 다 100% 뭐예요? 이 바이나 비코즈는 뭐에 걸려야 돼요? not까지 포함하면 안 돼요. 데미지부터 걸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의 못된 행동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요. 이렇게 걸리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지연이가 물어본 게 뭔지 알겠죠? 선생님, 바이요. 걔가 어떻게 해서 그렇죠? 화를 누그러뜨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 뉴트럴라이즈까지만 걸리는 거라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지만요. 이렇게 보통 그 종속조에서 전치사구나 이런 것들 이유가 끌어들이는 거 어디서 잡힌다? 동사의 이유로 잡는 게 좋다는 거 잡아두세요. 심지어는 이렇게 not이 아니라 on이 나와도 그쵸? on 띄고 동사만 걸려요. 그렇죠? (56번) 휘수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사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래요. 아까 얘기했었죠. 관계대명사 대순 순접이라고요. 그럼 제가 딱 보기에는 뭐죠? 효율적 사회 같으네요. 솔직히요. 그렇죠?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는 효율적 사회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어려워요. 뭐가 어렵죠? 센시티브하고 아이디얼리스틱한 애가 그렇죠? 어떤 결정을 하는 게요? 이런 종류의 결정을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엄밀히 보면 앞에 보세요. 엄밀히 보면은 그렇죠? 만약에 요 앞이었고 요것만 본다 그러면은 어려워요. 민감하고 이상적인 애가 그렇죠? 이상주의적인 애가 어떠한 결정하는 거? 그러면 요 민감하고 이상적인 거에 반대되는 결정하는 게 어렵겠죠. 그렇죠? 뭐가 어렵습니까? 착한 애가 못된 짓 하는 게 어렵고, 그렇죠? 똑똑한 애가 멍청한 짓 하는 거 어렵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민하고 이 아이디얼리스틱한 애가 아이디얼리스틱하지 않고 센시티브하지 않은 결정하는 게 힘들겠죠. 왜? 요 that은 또 뭐예요? that. 그것만이 성공을 spare 불러낼 수 있어요. As it is defined by such a society. 그렇죠? 그러한 사회. 아까 얘기했었죠. such는 그렇죠? 그냥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앞에 있는 거 받는다고 그랬었죠. 아까 어떤 사회요?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네요. 그렇죠?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렇죠? 정의한 대로 성공을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이거 뭐야?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에 의해서 정의 내려지는 그런 성공을 spare 불러낼 수 있고 spare 명할 수 있는 결정이니까 이것도 효율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굉장히 비슷하게 가네요. 얘가 효율인데 그냥 효율만 앞에 보세요. 주먹 보기 보지 마세요. 아직요. 효율인데 효율, efficient 노골적으로 쓰지 않을 겁니다. 출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럼 효율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의 반대 개념? 센시티브하고 이상적인 거에 반대가 돼야 돼요. 근데 이상적인 거에 반대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사랑하는 거에 반대는 안 사랑, 그렇죠. 미움의 반대는 안 미움. 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거에 반대는 굉장히 리얼리스틱, 현실적인 거에 가깝죠. 그러면 효율성과 현실성이 포함된 단어를 잡아서 양쪽에 다 채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됐어요? 필수. 어때요? 또 단어를 꼬았군요. 몇 번이요? D요? 잘 보세요. D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4번 얘기했죠, 희수. 희수 저 보세요. 지금 빨리 깨지고 연습해야지 나중에 실제에서 안 틀립니다. 그 컴피터티브라는 단어 보니까 경쟁력 있고 경쟁적인 거 보니까 이거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혼자 되뇌어 보는 겁니다. 경쟁적인 거에 반대는 뭐죠? 그렇죠? 경쟁이 없는 거죠. 그 경쟁적이지 않은 거고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효율적이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 다음에 even handed는 뭐죠?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거죠.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효율적인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이상적인 것도 안 나오죠. 그러면 경쟁적인 거의 반대가 경쟁적인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경쟁적인 거 좋아요? 막 빡 터지는데? 그죠? 편입 한 50만 명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경쟁적이게? 경쟁적인 거 방향성 따질 수 없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컴피터티브하고 이븐핸드를 가지고 자꾸 느껴보는 거예요. 그럼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래서 한번 더 가보세요. 현실적인 거하고 효율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굉장히 대표적인 단어가. 뭐죠 그게? 몇 번이요? C요? C는 뭔데요? 이성적인 거예요. 다시 느껴보세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에 반대 뭔데요? 비합리적인 거죠. 뭐예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왜 저는 그 단어만 보이죠? 무슨 단어요? 프래그마틱이요. 이게 뭐죠? 이게 실용주의죠. 실용주의자는 게 굉장히 실질적이면서 또 효율적인 걸 중요시하는 거죠. 그럼 프래그마틱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얼리스틱에 정확하게 대칭되기도 하면서 뭐예요? 에피션트 뉘앙스 같기도 하죠. 솔직히 이 프래그마틱이 이 문제에서 가장 쉬운 거고 가장 큰 함정은 뭔지 아세요? 뒤에는 하드헤디드예요. 그렇죠? 이 하드헤디드가 솔직히 근데 미안한 게 실제로 어휘책에서나 단어장에서는 하드헤디드 뭐예요? 그렇죠? 대가리가 딱딱한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꼴통의 고집센 완고한 이 뜻이 훨씬 더 잘 나와요. 근데 여기는 세컨 미닝으로 뭐 썼어요? 실용적이고 실질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드헤디드가 여기서 페이크라고요. 이해가요? 아까 휘수가 한 거 되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도 지금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숫자가 적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휘수 이런 거예요. 제가 잘 되는 예 중에요. 저는 그녀를 만날 때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헤어지고 보니까 그때 내 마음은 그쵸? 사랑이 아니라 뭐였었죠? 집착이었어요. 그냥 그녀에 대한 추종심에 불과했습니다. 힘이 세나 봐요, 여자친구가. 그렇죠? 또는 그녀에 대한 편애였어요. 편애. 그렇죠? 그녀에 대한 그렇죠? 증오였어요. 증오. 그렇죠? 또는 뭐 말도 안 되지만 외로움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필수. 처음에 만날 때 저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헤어져 보니까 그때 그 마음은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뭐였었죠? 뭐가 가장 그럴듯해요? 집착이요. 여러분 집착이 여러분도 솔직히 논리 수업 많이 안 되었던 분들은 집착습니다. 이유는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다 경험이 있거든. 그렇죠? 다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 번씩은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진짜 걔에 대해서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시간 지나보니까 별거 아니었었는데 누가 경험을 쓰래요 답을. 그렇죠? 솔직히 집착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건 나의 추종심이 아니야 편에 불과했어. 증오심이었어. 제가 이걸 써둔 이유는요. 나름대로 넣고 다 그럴듯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뭐 해보라고요? 제껴보라고요. 얘랑 얘랑 반대가를 떠올리지 말고 집착의 반대는 뭔데요? 아까 지연이 잘하듯이 뭐예요? 안 집착. 그쵸? 집착은 달라붙어 있는 건데 뭡니까? 냉정함이죠. 떨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냉정함이 사랑이에요?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추종은요? 졸졸졸 따라다니는 건데 뭐야 반대가? 안 따라다녀. 그쵸? 혼자 가라. 그쵸? 거리를 유언하는 거죠. 거리를 두는 거고 안 따라다니는 거죠. 안 따라다니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 편애는요? 편애 반대는 뭔데요? 편애는 하나만 치우치게 사랑하는 거죠. 반대는 다 골고루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나오지만은 편애도 사랑이고 그렇죠? 골고루 사랑도 사랑하는 거지만 어때요? 그렇죠? 사랑의 개념은 안 됐대요. 그럼 가장 대립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증오죠. 그렇죠? 미움의 반대 뭔데요? 좋아하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모순 개념을 완전히 제껴버린 다음에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항상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반대말로 떠올려 보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쟁적이니 효율적이라고 느껴질 때 효율적의 반대는 비효율적인 건데 그러면 비경쟁적인 건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경쟁적인 거에지 효율성이 증대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이해가 무슨 말이죠? 동의어는 아니라고요. 그렇죠? 관련성이 있다 뿐이죠. 2번입니다. 질문. 한 문제만 더 보죠. 157번. 상길
남상길. 네. 같이 볼게요. 정말 여기서 재밌는 게 뭐죠? 상길. 아까랑 똑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뭐가 있죠? 퍼즐링. 이것도 원더링이에요. 그렇죠?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 그렇죠?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퍼즐링, 의아하네요. 그러면 대디아가 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논리적인 게 나와야 되죠? 모순적인 게요. 그 사람의 소설이, 그렇죠? 최근에 욕먹어요. 왜? 요렇다고.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래요. 어떤 사람의 글이 최근에 이렇다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욕 먹은 일로 먹지 말아야 될 일로. 먹지 말아야 될 일로 욕 먹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왜? 이유가 뭔데, 이유가? 얘가 가르쳐 주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옛날부터 말했어. 뭐라고 말했죠? 그것에 분명한 이것이 있는데 그 소설이겠죠, 있지가. 그 소설의 무엇이 바로 relentlessly, 무자비하게 딱딱하고 스키마틱한 프레임워크이라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어때요? relentlessly라는 단어가 이걸 뭘로 만들어요? 네거티브한 걸로 만들죠. 그 소설의 좋은 점일까요? 나쁜 점일까요? 무지막지할정도로 딱딱하고 스키마틱한 프레임워크. 그 구조와 틀이 어떻다고? 너무나 경직되고, 그쵸? 틀로 짜여져 있는 구조화된 거라는 게 그 소설의 뭐라고? 뭐라고요?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 솔직히 다시 볼게요. 주목. 상길. 어떤 소설이요 구조와 틀로 돼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알 수 없죠. 그렇죠. 다시 물어볼게요. 상길. Wow, that's surprising. It's surprising. 그럼 좋아요, 나빠요? 놀라워. 대단해. 좋아요, 나빠요? 모르죠. 그렇죠. 바쁜 건 좋아요, 나빠요? 모르죠. 진짜 모르는 게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대답하기 싫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단어 자체의 의미는 중립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은 그거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경험 때문에. 제가 아영이한테 아영이 생긴 거 진짜 유니크하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생긴 거 유니크해 그러면 다 여자들 다 어때요? 기분 나빠하죠. 유니크가 욕이에요? 정확하게 의미는 뭔데요? 너같이 생기는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 없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게 유니크예요. 근데 왜 나쁘게 받아들여요? 거기서 그런 칭찬을 교수님 감사해요.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그걸 칭찬일 수도 있어요. 단어 자체가 비난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의 경험상 그걸 어때요? 자기가 자기의 평가상 그걸 비난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생긴 거 세상 유일무이하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유니크한 게 욕이냐고요. 그렇죠? 이해가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구조화 됐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때요? 지나치게, 무자비하게, 과도하게 이것 때문에 약점이죠. 그럼 잘 보세요. 상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의 약점이, 그쵸? 이 약점이라는 단어 잡히죠? 안 좋은 게 너무나 구조화됐다는 거라고 얘기해 왔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욕먹는 것? 이렇다고 욕을 먹어, 요즘에. 뭐라고 욕먹죠? 옛날부터 너무나 구조화되어 있다고 욕먹었는데 이렇게 욕먹는 건 말도 안 돼. 그쵸? 뭐라고? 그러니까 상길이가 옛날부터 보수적이라고 욕먹어 왔기 때문에 상길이한테 뭐라고 욕을 하는 건 말도 안 됩니까? 보수적이라고 욕해놓고 뭐예요? 또 안 보수적이라고 또 욕먹으면 어때요? 너무 리버럴하고 욕먹는 거 말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구조화돼 있다, 구조화돼 있지 않다. 그쵸? 구조화가 너무 안 돼 있다라고 욕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게 모순적인 거죠. 한번 찾아보세요, 다. 5번이겠죠? 플로우가 단점이죠. 앞에서 뒤에서 나쁜 점 잡았고요. 앞에서 구조가 결여돼 있다고 비난받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157번까지 봤습니다. 157번 질문 있어요? 네. 5분 쉬었답니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